주식 신과 함께 이번에는 지난해 한 기업의 5% 이상 지분 보유자의 명단에서 새롭게 이름이 발견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셨던 슈퍼개미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다양한 필명을 통해서 블로그라든지 또 투자 대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사 출신의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는 투자자의 길로 접어들어서 슈퍼개미로서의 현재 명성을 날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삼박자 투자법으로 더욱 유명한 오늘 이정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투자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내셨고, 그리고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 경력도 있으셨어요. 이런 과정에서 성공의 기억들 속에 또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간이라든지 실패나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가 97년에 이제 10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한 270까지 저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반등을 줬는데요. 저는 코스피가 400, 500일 때 들어가서 코스피 1000포인트까지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었습니다. 제 실력도 약간은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상승장에 올라탔었다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어떤 투자 건별로 실패는 당연히 있었겠죠. 네. 큰 금액이 들어가서 50% 손절로 나올 때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큰 금액을 며칠 만에 손해 본 적도 있고. 근데 보통 주식 투자자로서의 생명은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한은 계속 되는 거거든요. IMF도 98년 그때 위기가 있었고 또 2008년에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렇게 우리 지수가 막 반토막씩 날 때는 깡통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야, 깡통 한 3번은 나야지 진정한 투자자가 아니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잘 할 수만 있고 자금 관리를 잘 할 수만 있다면 깡통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주식 투자 철학이고요. 건별 실패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야 돼요. 이건 위험한 행동이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네. 은행에 돈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 위험 때문에 내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각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두려워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두려움보다는 외로움을 느끼는 적은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 이정윤 대표님 굉장히 인간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깡통은 안 찼더라도 사고 나서 손실 본 적 있다, 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많은 거액 투자자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대표님은 이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일단 직업이 세무사시기 때문에 재무제표 위주로 또 많이 보실 것 같고 실제로 그러하실 것 같고 이 밖에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추세라든지 차트 매매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원칙 어떠세요? 제가 그럼요. 좋아하는 매매 기법을 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당연히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또 차트를 보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말씀하신 게 다 제 기법들이 맞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성공한 투자가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가치 투자가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MBA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랄지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분들도 대부분이 가치 투자가 분들이죠. 근데 미국의 투자가들이 다 가치 투자가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트레이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주식 투자 책을 보면 투자가 아닌 건 도박이라고 보통은 초보 투자자나 이런 투자 서적들에 많이 써 있습니다. 보통 1장이나 2장이 있어요. 당신은 투자를 하십니까? 도박을 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그 개념은 약간 잘못됐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투자의 반대말이 도박이 아니고 저는 투자의 반대말, 대응되는 개념이 반대말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응되는 개념이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자, 투자 매매의 차이는 투자는 가치가 증가하는 거를 예상하고 돈을 내는 게 투자고요. 네. 매매는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돈을 내는 게 매매거든요. 즉, 삼성전자가 올해 기업 가치가 300조인데 3년 있으면 600조짜리가 돼. 시가총액이 2배가 될 테니까 나는 삼성전자가 가치가 증가할 걸 예상해서 사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가치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가치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격이 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주가가 10,000원짜리가 일주일 있으면 2만 원이 될 것 같아. 10,000원에 사서 2만 원에 파는 거. 그게 바로 매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가치 투자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좀 중요하게 보면 주식 투자자로서 좀 새로운 기법들 또는 새로운 투자 기법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투자도 하지만 매매도 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그 투자의 원칙 중에 3박자 투자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박자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어디에 활용을 하는 건지. 작년에 이제 첫 책을 쓴 게 이제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인데요. 네. 거기에 제가 기법을 한 8가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 공략법, 또는 뭐 시가총액 비교법, 뭐 이런 식으로 한 8가지 기법을 써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법이 삼박자 투자법이에요. 제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걸 만들어온 이유는 가치, 가격, 정보 이 3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였고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 분들에게 가치 분석이 가장 중요하듯이 가격, 주가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한테는 가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 분석은 다른 말로 차트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치와 가격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주가는 급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상한가가 몇 종목이 나왔고 내일도 상한가가 몇 종목이 나올 것이고 그 상한가 종목들을 매일매일 연구를 해보면 하루아침에 가치가 30% 증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종목들은 어떤 정보가 나왔거나 또는 정보가 나올 예정이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치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니까 3가지를 산발이가 지금도 앞에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가 딱 산발이에요. 산발이. 네. 그래서 산발이 중에 발 하나만 없어도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엔 주식 투자자도 가치 그리고 가격 그리고 정보 이 3가지를 균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좀 더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삼박자 투자법을 만들었습니다. 3박자 투자법 중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이신가요? 일단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네. 1순위는 당연히 가치 분석이에요. 네. 그 이유는 내가 시장에서 아웃될 위험을 그래도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가치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가격 분석과 정보 분석도 중요한 걸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가격 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 적당한 가격의 위치에서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가치 분석은 잘했는데 너무 비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정보 분석을 안 하게 되면 목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외주를 사서 몇 년 동안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종목을 사긴 했는데 그 종목에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핫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주가가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게 바로 정보 분석의 이유. 이렇게 3가지 분석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네. 시장에서 아웃되기 싫으면 재무제표는 확실히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자본 잠식인가 여부 이 2가지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공시에 등장을 하셨어요. 개인 투자자이면서 샘표 식품의 주요 주주로 5% 이상 주주로 이름을 지난해에 올리셨거든요. 이후에 지분을 좀 더 늘리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이 기업에 주목을 하시나요? 일단은 사실은 20년 전에 주식 투자할 때는 단기 매매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풀미수도 많이 해봤고 신용 투자도 많이 해봤고 한 종목에 몰빵 투자도 해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하이 리스크를 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어렸었고 돈도 별로 없었고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들고 금액이 조금씩 커지면서
큰 금액으로 한 종목에 막 이렇게 단기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투자 비중을 조금씩 높였는데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간장 브랜드로서 마켓시어 1위고, 그리고 R&D 비중이 높아요. 연구개발 비중이 매출액이 5% 정도 되는데, 네. 연두라는 거를 거의 블루오션이었죠. 천연 액상 조미료가 없던 시장에 나왔는데, 네. 그 원동력은 당연히 연구개발비가 높은 음식료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중장기 투자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기업들 어떤 쪽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K 뷰티, 뭐 K 엔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K 열풍이 몇 년 전에 있을 때 이 시장 분석가들, 뭐 사회 평론가들이나 주식 분석가들이나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다, 지속될 것이다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3, 4년 전, 5년 전에 엔터주들, 가수들 또는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아시아권,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성공했던 것들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었다라는 게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죠.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는 쾌거를 보여주면서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뭐 국격이나 위상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이렇게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통의 K 관련주들이 내수주들이에요. 네. 엔터주랄지 네. 뭐 K 푸드 음식료주, 또 K 패션 의료주, K 뷰티 화장품,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소비주들, 내수주들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까지 팔리면서 성장성까지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주로 보고 있는 업종들은 방금 말씀드린 K과 K 관련주들, K 엔터주, K 뷰티 화장품 관련주들, K 패션 의료주들, K 푸드, 그래서 음식료주,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이 좀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1순위로 지금 뛰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엔터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성공하면서 빅3 대형사들, JYP, SM, 그리고 YG, 3대 기획사들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거기다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고공권에서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엔터주들이 좋다는 얘기는 우리의 연예인들, 우리의 드라마들이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들이 먹고, 그들이 입고, 그들이 바르는 화장품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세계에서 주목을 한다면 K 관련주들이 중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매일 보는 습관을 들이고, 서재 주식 투자 책이 적어도 20, 30권, 많게는 100권 이상 꼽혀 있어서 그 책들을 다 봤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공시 시스템이랄지 또 이런 증권 방송이랄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어떤 교육이나 정보로서 도움이 되는 여러 루트들을 매일매일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성실히 열심히 해나가면 성공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대표님, 앞으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희망을 더 많이 주실 수 있도록 더 건승하시고요. 더 자산 많이 불리셔서 또 좋은 투자의 원칙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